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이런 시장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계량적 분석가라고도 하죠. 퀀트 전문가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퀀트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궁금한데요. 일단 변동성이 커서 지금 이제 실적의 문제도 약간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5% 이상의 어닝 미스를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AMD의 영업이익률이 약간 1% 정도 어닝 그 미스를 했었잖아요. 이런 걸로 상당히 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적은 근데 계속해서 뭐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요거보다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어떤 부담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셧다운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되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TJ 잔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어떤 계좌 자체가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이라든지 민간 쪽의 유동성이 나가지도 못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뭐 못 주고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빠른 타협 이런 것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계속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유동성이 계속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오브 유동성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측면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소폭의 약간 부담감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언론 플레이를 좀 하면서 돈을 약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정부는 이를 약간 좀 경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이라고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 이런 컨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유동성 이게 셧다운이 약간 좀 해결이 되면 이 변동성 역시도 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희망을 좀 주셨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는 없다. 반도체 내년에도 반도체 5월 다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영업이익률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서두에서 살짝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 나누기 매출액이죠.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업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OP 마진이 증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OP 마진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건을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의 반도체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미국이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미국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하고 비슷한 그 수준의 이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무역 분쟁이 계속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 반도체와 한국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약간 이게 반대의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한국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중국의 어떤 대체제 컨셉으로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특히나 하이닉스가 되겠죠. 상당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AI의 어떤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기업들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아니고 IT 버블 시기를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2000년도 3월부터 계속 급락을 했는데 그때 변한 것은 OP 마진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55%였다가 거기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3, 4년 동안 거의 20%까지 영업이익률이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서 PC 수요가 약간 둔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률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모두 다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한국은 40%에서 50%, 미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55%,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컨셉에서는 현재 위기다, 어떤 뭐 버블이다 이렇게 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듣지 못할 것 같은데 자 내년 시장의 힌트를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2021년도에서 우리가 좀 시장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2021년인가요? 일단은 21년도도 우리가 잘 상기를 해보시면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근거는 내년의 이익이 반도체 기반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떤 이익 그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제 주가가 미리 올랐던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보면은 물론 반도체도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코어 측면에서 역할을 좀 해줬지만은 이 반도체 외에 어떤 중소형주도 상당히 좀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진 그런 지수대에서 알파 플레이, 종목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 기관 주도의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좀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년 실적이 좋은 쪽이 조선 쪽이랑 방산 쪽 이런 쪽이 있거든요. 해당 업종군 같은 경우에 사실 AI 버블하고도 큰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이 일단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나오는 게 연구원님이 분석하신 맞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도 좋고 약간 좀 이제 그 퀄리티 기반, 그러니까 수령금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쪽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팅을 해보면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키움증권,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뭐 HPSP 이런 종목군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외로는 지금 이익이 올라가는 쪽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제 수요가 높은 쪽에 수혜를 받는 쪽이라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실적이 주목이 될 것이고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유력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로 그냥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오늘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좀 불안해하고 하시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년을 우리가 진득하니 보고 가면은 뭐 수석님 말씀드리면 참 안심은 되는데 지금 투자자분들께 필요한 또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도 우리가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의 어떤 계절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 벤치마크, 그 인덱스 투자가 상당히 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빌려줬던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숏을 빌려줬던 그런 주식들을 다시 이제 원복을 해야 연말에 이제 그 배당 권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배당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성과를 갖다가 이제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그런 액션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는 대형주 혹은 고배당주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올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65% 정도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그 차익 실현의 어떤 그 수요도 잠깐 좀 몰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실적과 고배당을 약간 바벨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전략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이제 주식이라든지 특정 종목에 엄청나게 그 비중을 높게 하거나 레버리지를 하는 효과보다는 어찌됐건 실적은 내년에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빠질 때 우리가 현금을 좀 태워서
주식을 약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타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 저점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어느 정도 확립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시야를 우리가 좀 더 넓게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오늘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